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요즘 예상대로 부동산 궤적이 착착 움직이는 건 그냥 대나무 꽂고 영업을 해도 될 정도죠. 부동산 철학관을 차려도 될 정도로 부동산의 움직임이 그냥 전망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떨어지는 무게감이 크다 보니까 너무 명확하게 결과값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항상 예상 궤적을 벗어나는 그 기저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인데 요즘은 정말 닭살이 돋을 정도로 예상 궤적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어제 서울이 본격 매매 가격 지수가 하락 전환됐습니다.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죠. 거의 집값 하락에 있어서 1차 폭락을 능가하는 2차 폭락의 거센 양상을 불러올 전조가 보이고요. 일본 버블, 이거 자꾸 한국 집값과 비교하는데 당시 일본은 경제 구조가 그래도 우리보다 나은 편이었고요. 부채 규모도 우리보다 훨씬 적은 편이었습니다. 이번에 2차 하락은 정말 그 강도 면에서 역대 부동산 하락장을 경험한 것 중에 가장 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떨어지는 폭은 크고 하락 기간도 길고 당시에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득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매물이 8만 건 정도 된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지표죠. 이게 거의 붙들려 있다시피 7만 후반에서 8만 그 사이에 머물러 있는데 매도자들의 초조한 심리를 땡기는 방아쇠 그리고 이후에 매물 10만 건으로 진입하게 되면 매도자들의 탈출에 가까운 급매 심리를 부추기는 뇌관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역대 최단 기간에 10만 건 서울 매물 적체량 달성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일단 거래량이라는 배수로가 꽉 막혀 있어서 12월은 급락으로 가는 초석을 거래량이 징검다리식으로 계속해서 놓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는 호가를 몇 천만 원 내려도 매물이 전혀 소화가 되질 않고 있고요. 그러니 매물 역류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홍수가 나고 물난리가 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승수 효과로 기조에 깔려있는 매물들을 죄다 부동산 매매 시장으로 던져버리는 백기투항, 항복 매물로 갑작스럽게 전환이 될 가능성 커지겠습니다. 그러니 아직 집을 사지 않은 분들이 정말 상당히 유리한 시간적 골든타임을 노려볼 수 있는 아마 위기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일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빚폭탄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동안 미친 듯이 올랐던 집값 거의 시즌 오프 하듯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젠 선택지가 상당히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더 이상 집값이 모든 자산 시장의 가치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시대는 끝이 나버렸다. 담보가치의 하락은 어쩔 수 없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더 이상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제 본격 게임이 시작이 됐고요. 지금 영끌하신 분들이 폭등이 심리적 갈라치기를 하면서 집값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시장의 흐름을 이길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몰아치는 파도 뛰어넘으려 하는데 이거 그 파도 위에 종이배 띄우기입니다. 그냥 거대한 파고 속에 묻히고 마는 거죠. 그런 난무하는 말들에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의 흐름에 편성해서 여유롭게 전체 판세를 들여다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도 이 와중에 끝까지 집값 띄우는 걸 오매불망 바라는 사람들 아직도 많다는 것도 역설이죠. 그냥 시장은 호구 세력이 있어야 돌아가는가 보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전히 부동산 쪽으로 소방호수를 대고 콸콸콸 이거 빚이 쏟아지는 소리죠. 그냥 고금리에 물려버리게 되면 거의 독극물 수준이 될 텐데 삼다수라 믿고 그냥 끝까지 끌어올려서 승부를 보려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은행 가계대출 증감 추이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힐 정도죠. 아니 이렇게 고금리가 발목을 잡을 줄 알면서도 가계대출 중에 부동산과 살을 맞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여전히 강세입니다. 거의
290조 수준이고요. 4조 3천억이 늘었어요. 주담대 전세자금 대출 포함해서 부채는 여전히 온 나라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대출 창구를 빡빡하게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채가 증가한다는 게 치명적이죠. 은행으로서는 이게 죄다 영업 실적이 되기도 하겠지만 자칫 채무 불이행, 디폴트가 개인마다 폭탄이 돼서 터지게 되면 그냥 감당할 수 없는 부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담대가 살짝 누그러졌었는데 물이 막히면 우에서 흐른다고 대출 수요가 은행 창구가 막히니까 이제 신용대출로 돌아서서 물을 대려고 하는 분위기 있었습니다. 신용대출 증가세도 무시를 못하고요. 살짝 내려앉은 느낌도 들지만 여전히 107조 원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금융위가 화들짝 놀라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었었는데요. 11월 역시도 대출이 사그러들지 않고 확대됐다는 사실에 어찌 보면 화들짝 놀란 거죠. 이런 추세를 꺾기 위한 예봉, 날카로운 컷이 필요한데 바로 스트레스 DSR을 1분기에 도입한다는 거죠. 표현 중에는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었는데요. 금융당국으로서도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업권별 가계대출에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감소한 건데 그만큼 불안 요소가 많기도 하고 제2금융권에선 지금 개인 대상 주담대 대출보다 부동산 PF 문제가 상당히 목에 걸린 가시처럼 걸려 있어서 이거 해결하지 않고는 도저히 해법이 없는 겁니다. 상당한 부실 잠재적 위험이 있는 건데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돌아오는 PF 대출 관련 부분에선 거의 실제 건설사 영업이익 자체가 셔터를 내린 상태고 특히 지방건설사는 무덕이죠. 분양이 거의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고 심지어 경기권 수도권은 참패의 연속입니다. 아무리 무순위로 돌려봐도 무한궤도 돌아가는 헛바퀴 소리만 들리고요. 그러니 제2금융권이 개인, 주담대, 창구 닫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출 추이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2금융권에서 대출 받으려는 사람은 그 의식이 안드로메다 가 있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금융위가 어제 스트레스 DSR을 1분기, 그러니까 내년에 도입을 할 거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DSR 규제 확실하게 세팅해서 이제 소득이 받쳐주지 않으면 돈 내주지 않게 하는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세우겠다는 건데 이게 중요한 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에서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혼합형 주담대에도 적용하겠다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년도 들어서면서도 대출은 더욱 팍팍해질 수 있고요. 가뜩이나 내년으로 넘어가면 신생아 대출이 출시가 돼서 이모저모 다시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아서 예상보다 빨리 시행을 하겠다는 건데 정책 대출은 이렇게 오픈하고 정책 DSR은 또 이렇게 클로징하는 다소 엇갈리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여러모로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 여전히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는 부채를 일단 진화하겠다는 플랜 안에서 이걸 스트레스 DSR로 잡겠다는 계획이죠. 그만큼 지금 가계부채 상황이 죄다 부동산 쪽으로 업이 되어 있어서 감당할 수 없는 고금리 사태가 터지고 이게 개인 주택이 걸려있는 건설 경기 쪽에서의 초토화 그리고 영업 이익에서 손을 털 수밖에 없는 부동산 PF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그냥 내년 상반기 한 번에 꽝 하고 터질 수 있는 위기가 엄청나다 할 수 있죠. 지금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집값 태풍이 불어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던 강남도 흔들흔들 뭔가 태풍의 전조를 강풍에 흔들리는 모습으로 재현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도곡동 타워팰리스가 거의 6억이나 떨어지는 하향세 보였습니다. 이렇게 강남 아파트가 돌아가면서 기록을 경신하고 있네요. 고점 49억 7천 대비 43억 3천의 거래. 여전히 떨어진 가격이 넘사벽이죠. 무슨 아파트 하나가 40억이 넘어 쓰나미급 거품이라 말할 수 있죠. 아마도 강남의 약세장은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서초구도 최근에 떨어지는 낙폭이 상당히 크게 벌어지고 있죠. 반포 쪽 아파트들이 흔들거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레미안 신반포 팰리스 고점 34억 대비 28억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남 쪽 아파트가 흔들리면서 전체 아파트 값을 끌어내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고 경기, 인천 쪽은 워낙 갭 투자가 많은 곳들 지금 단타로 집을 팔려고 아우성이라고 하죠. 경기도 쪽 압도적으로 3년 이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건 그만큼 지금 상황이 서두르지 않으면 폭파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쫓기고 있어서입니다. 호가로 버틴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고요. 이거 못 팔면 그냥
임의 경매, 그러니까 연체 3번만 해도 은행에서 바로 경매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게다가 결국 집을 팔지 못해서 경매는 2020년 이후에 가장 많은 수준으로 올라서고 있고요. 17,000건이라는 경매 지표는 지금 부동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는 집값 지표의 액면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준비, 채비, 대비 철저히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아마도 12월은 가장 빠른 하락세로 전환되는 부동산 역사에서 경험하기 힘들었던 일들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 무주택자들에게는 아주 유리한 부동산 지형도가 펼쳐질 것 같고요. 절대로 무리하시면 골로 갑니다. 신중을 기하셔야 되고요. 기회는 내년 상반기부터 정말 놀라울 정도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분하게 기다리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북토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